아내와 난 처음엔 친구 사이였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던 친구 사이라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잊으려 할 때쯤에 아내가 먼저 연락을 해와서 한 번씩 만났었던 그런 친구였다. 남자였으면 이런 식의 연락은 받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겠지만 내가 그러지 못했던 바보 같은 이유는 나에게 여사친이라고는 아내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다른 여사친도 있기는 했었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내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아내만 남게 된 거였다. 그래도 다른 여사친과는 다르게 나에게 먼저 연락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서 그때 나는 아내가 고맙고 참 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편하더라도 나는 당시 아내에게 고백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았다. 나와 달리 털털한 성격 때문인지 동아리에 있을 때도 아내의 인기는 제법 많았었다. 그 인기는 졸업 후에도 여전했었는데 가끔씩 만나는 거였지만 남자친구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감정보단 연애에 대한 호기심과 좋아만 했다는 표현이 맞았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고백도 초반에나 머릿속에서 조금 맴돌았을 뿐 이후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31살이 되었을 때쯤 평소처럼 오랜만에 연락을 해온 아내는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 거의 1년 만에 본 아내의 모습은 많이 바뀌어 있었다. 매번 나하고 만날 때는 항상 편한 캐주얼 차림으로 왔었는데 그날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어디를 갔다 온 건가 싶었지만 무작정 술만 먹고 싶다던 아내는 혼자서 열심히 달리더니 나를 쳐다본 채 아무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이상한 말을 했다.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자신하고 사귀자고 하는 거였다. 순간 당황한 나는 먹던 맥주까지 뿜을 정도였는데 아내는 그런 내 모습이 웃겼는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장난이라고 생각이 든 나는 그런 장난 하지도 말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아내는 다시 한번 진지한 표정으로 고백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다. 순간 분위기는 바뀌었고 나는 그게 진심이냐고 물어봤다. 그때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었으면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했는데 연애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난 아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끌려가게 됐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아내와 처음으로 사귄 일일이 되었다. 아내와 사귄다는 게 꿈만 같았다. 나에게도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락도 1년에 몇 번 할까 말까 했었는데 하루에도 여러 번 하는 것도 이상했다. 오죽했으면 사귀고 다음날 했던 연락이 그동안 아내와 했던 연락보다 많을 정도였다. 아내를 짝사랑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부터 난 아내를 좋아하게 됐다고만 생각했다. 처음 여자친구가 생긴 만큼 하고 싶은 게 많았다. 해주고 싶었던 것도 많아서 이것저것 해줬는데 다행히 아내는 좋아해줬다. 그런데 아내와 사귀고 3개월쯤 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아내가 해줬다.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 3개월 차라는 거였다. 아내는 아무래도 우리가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사고가 난 것 같다고만 했다.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하는 아내를 보자 나는 모든 걸 책임져 줄 테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고맙다는 말만 내내 하던 아내는 아기를 위해서라도 나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우린 사귄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결혼 허락은 쉽지 않았다. 부모님이 교사이신 우리 집과 달리 아내 집은 편모 가정에다가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 거였다. 계속 이렇게 지체하다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무작정 아내와 혼인신고를 해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나보고 뭐가 아쉬워서 그런 여자를 만났냐고 우셨지만 그때 난 엄마한테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렇게 우리 결혼도 후다닥 일사천리로 끝나버렸다. 아내의 배가 부르기 전에 빨리 해야 하는 것도 있었지만 신혼집도 빨리 구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을 느꼈다. 단지 아이만 태어났을 뿐인데 내가 또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 정도로 좋았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내는 전업주부로 나는 외벌이로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아이가 커가는 것도 좋고 아내가 밥 차려준 게 내 인생에 무언가 안정감을 찾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 이 결혼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엄마가 아내 보고 일을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었다. 아무래도 엄마는 나 혼자서 외벌이로 돈을 버는 게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았다. 결국 아내는 나한테 아이를 하나 더 낳자는 말을 했다. 그래야지 엄마가 더 이상 취업하라는 얘기를 안 할 거라는 게 이유였다. 고민이 되기는 했지만 아이 하나 더 낳는다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서 나도 좋다고 했다. 그러나 둘째를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아내는 걱정이 없는지 아무 말을 안 했지만 나는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아내 몰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난 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내 몸 안에 정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연임신은 힘들다는 얘기였다. 나는 첫애도 자연임신으로 낳았는데 전혀 불가능한 거냐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첫째는 완전 운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였다.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지금 애가 정말 내 아이가 맞나?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아이 얼굴을 자세히 보는데도 어디 한 군데 나를 닮은 데가 안 보였다. 그제야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아무리 아기여도 어느 정도 부모를 닮은 게 보이는데 내 어릴 때 모습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그 말을 말이다. 그래서 괜히 아내한테 말해봤자 분란만 일어날 것 같아서 나는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받은 결과표는 아이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였다. 허탈했다. 내가 그동안 느껴왔던 감정이며 세웠던 목표 같은 게 모두 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거기다가 내가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걸 알게 된 아내는 터질게 터졌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을 거면 아이는 키우던 대로 키울 생각을 하라고 했다. 잘못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하거나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이혼해주겠다고 하는 게 다가 아닌데 아내는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다는 듯 더 이상 말하지 않은 채 아이랑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내 앞에서는 당당한 척했지만 흐느껴 우는 아내의 울음소리가 방문 밖으로 들려서인지 마음이 약해지기는 했다. 그러나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키울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난 이혼을 하기로 했다.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된 장모님이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소리도 했었지만 그건 또 아이한테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모든 게 다 끝나고 이혼을 하고 나니까 좁았던 집이 되게 넓어 보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한 가정이 살아가던 공간이었는데 나 혼자 남아서 더 그런 것 같다. 내 이혼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나한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지금도 연락을 받지 않으신다. 정작 내 몸 안에 씨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아예 쓰러질 것 같아서 말을 안 할 생각이기는 한데 모르겠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게 신기루 같고 꿈만 같다. 경험은 다 해봤는데 남은 게 없다고 해야 할까? 바보같이 지금도 내 아이가 아닌 아이가 그리울 때가 있고 나를 속였던 사람이지만 아내가 보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한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견뎌내보려고 한다.